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특정 업종 쏠림 없는 일본 증시 올해 18% 올라 이익 증진 전망. 올해 일본 증시가 정부의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등에 힘입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최근 일본 밸류업 사례 연구 보고서를 내고 연초 이후 니케이 지수는 18.1% 올라 주요국 증시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주식 회사채 조달 전월 대비 22% 하락, CP도 줄어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를 통한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중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 총 발행 규모는 20조 5,241억 원으로 전월보다 5조 9,56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상목 주주 환원 비례해 세제 혜택 주는 법률 개정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커지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G20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국내 증시와 미증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주가 큰 폭으로 밀렸는데요. 이후 제한적 수준의 공습이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낙폭을 일부 축소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09% 소폭 오르면서 2,594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837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 두 기업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전거래일 각각 2%, 4% 넘게 빠졌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1%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LG엔솔 살펴보시면 증권가에서는 동사의 1분기 실적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를 기대해야 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0.82%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 최근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4월 4일부터 계속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84%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KT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는데요. 전거래일 2% 넘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0.85% 오른 23만 7천 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만나볼까요?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는 자사주 매입과 진펜트라에 대한 수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0.98%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트코홀딩스 살펴보시면 미국의 중국산 철강 관세, 리튬 가격 상승으로 최근 큰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78% 오른 38만 9,5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코프로 BM부터 리노공업까지 자리에 있습니다. HLB 먼저 살펴보시면 지수에 부진했던 양시장에서 전거래 2% 넘는 시세를 분출했었습니다. 리보세라님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0.1% 상승 탄력 보이면서 10만 1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엔캠과 알테오젠 살펴보시면 삼성증권이 다음 달 발표되는 MSCI 구성 종목에 알테오젠과 엔캠을 편입 예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각각 1.78%, 엔캠은 3%대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부터 클래시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먼저 살펴볼까요? 올해 들어서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이 작년 말 대비해서 1조 7천억 원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약진이 그 이유인데요. 전거래일 3%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역시 3.36% 하락 흐름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연초 부진했던 미용 관련 상장사들의 주가 반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관련 피부 미용 의료기기 대장주입니다. 전거래일에 1.4%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오늘은 1%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습니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해봐야 할 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반도체 준비를 했습니다. 메카로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고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일단 전공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반도체 소모품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분기 디램 웨이퍼 투입량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수출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수요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웨이퍼 투입량이 좀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100% 가동률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화성 17라인이라든지 평택 생산 라인에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소모품에 대한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세미캠이라든지 한솔케미칼 같은 이런 소모품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메카로 같은 경우는 메탈 히터블록이라는 부품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품은 이 반도체 전공의 챔버 내에서 열과 그리고 고온을 견디는 부품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적인 특화된 어떤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메탈 히터블록 같은 경우에 국내 점유율이 90%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또 소모품 쪽도 확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언급을 드리게 된다면은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밴드로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9,450원에서 9,550원 정도 한번 매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손절가는 9,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부장 쪽으로 메카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분기 디램 웨이퍼 투입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가동률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IT 하드웨어 쪽이라면은 이번에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AI 소프트웨어 쪽 준비를 했는데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6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본업인 클라우드 이쪽에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9.7%가량 증가를 한다는 그런 전망치가 나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본업에 대한 어떤 성장도 상당히 괜찮고 해외에는 MS가 있다라면은 그래도 국내에는 한글 컴퓨터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한컴 도큐먼트 QA 그리고 한컴 어시스턴트 베타 버전을 현재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쪽 사업에 대해서 라인업을 강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AI 소프트 쪽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컴 라이프케어 메가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M&A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도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클라우드라든지 AI 쪽으로 라인업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R&D 예산의 35%가량을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가격 전략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목표 같은 경우는 26,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6%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증시 역시 중동발 리스크가 고금리, 고유가 우려에 함께 낙폭을 키웠는데요. 특히 반도체 제왕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10거래 10%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좋은 실적도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장에서 현재 예측가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그동안의 부진을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개장 분위기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0.92%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615.72포인트 선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36% 오르면서 844.9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YIK입니다. HBM 웨이퍼 테스트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한 주간 50% 이상 오른 기업인데요. 현재 2.65% 약세 흐름 보이면서 9,5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P소프트입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3% 가까운 시세 분출하면서 21,2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흥구석유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2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중동 리스크 완화 우려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 2% 정도 빠졌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살펴보시면 동사의 자회사인 TCT는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시간 외에서 변압기 호황으로 자회사가 주목받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5% 넘는 시세 분출하면서 5,6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KBI 메탈 살펴보시면 최근 가파른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호재가 작용되면서 주가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 넘게 빠지고 있네요. 2,1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간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인기 종목들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1위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0.39%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77,300원 선에서 오늘 스타트 끊고 있고요. JNTC도 2%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오늘 장에서 2위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1.96%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좀 크게 하락합니다. 마이너스 4.11% 정도 하락을 합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이 나왔는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2025년까지 매출 1조 원 달성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백광산업 같은 경우도 6.8% 정도 하락하는데요. 주식 매매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매매 재개됐고요. 상장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발은 6.8% 정도 하락합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난소암 분야에 있어서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에서 3.6%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필옵틱스도 0.85%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병 관련 치료제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 2.4%,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4.1% 정도 상승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로템은 0.61%, 한국석유는 지난주 금요일장 중동 리스크 안고 큰 폭으로 좀 올랐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좀 많이 나오면서 14.9% 정도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앞서서 우리 증시 8시간에 오늘의 승부주로 좀 만나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0.83%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하나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가 오늘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이때를 오히려 기회로 좀 삼아봐도 되는 시기일까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하락의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엔비디아가 어쨌든 급락을 했습니다. 10%가량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왜 엔비디아 쪽을 왜 가냐면은 한미 반도체가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부터 어떤 이유로 상승했는지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AI 가속기 출시하게 되면서 거기에 H밴 관련돼 가지고 SK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SK 엔비디아가 10% 급락이 나왔고 오늘 이제 아시겠지만은 또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미노적으로 어떤 연결이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 하락 출발을 한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좀 안정을 찾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16만 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16만 원 부분에서 지지를 보이고 난 다음에 추세를 돌려준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앵커님 질문에서 저가 매수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단지 시기적으로 조금만 늦춰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는데 왜 주가가 하락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역발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83%나 정말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과연 이런 그 성장폭이 이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때 1200%가량 성장을 했잖아요. 이게 2분기도, 3분기도, 4분기도, 그리고 내년에도. 그러니까 그 고민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뉴스의 선반영 이런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온 부분들이 우리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은 것도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안 좋아지게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제일 하단에 종목, 업종 그리고 지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어쨌든 종목 이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간다라는 저는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한미 반도체가 추종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런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가지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돌아서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상승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한미 반도체도 어쨌든 동행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SK 하이닉스가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가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 지금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른 쪽으로 보면 보험 쪽 있습니다. 보험과 금융 관련 종목들 오늘 좀 오르고 있네요. 삼성생명, DB손해보험, 삼성화재도 오르고 있고요. 전기 가스업 쪽에서 봤을 때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도 오늘 흐름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CJ흥국화재도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오르는 쪽도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 쪽도 흐름이 좀 괜찮네요. HLB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서 치료제 허가 소식이 있었고요. 6%로 장 초반 대비해서 더 상승 탄력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쪽도 오늘은 흐름 괜찮습니다. 더불어서 인터넷 쪽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도 오늘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는 섹터는 좀 어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오늘 의료 정밀 쪽이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소폭이긴 합니다. 다행히 DI 같은 경우에는 6.1% 정도 하락합니다. 그동안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전기 전자 쪽 살펴보면 오늘 휴니드 4%, SK 하이닉스 2.3% 정도, 사막 콘덴서 증시 8에서도 언급됐던 종목이죠. 1.6% 정도 밀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TI 4.08%, 주성엔지니어도 3.4% 정도, PSK 홀딩스 3.2%, 이오테크닉스도 2%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도 보겠습니다. 엠젠솔루션 2.8%, 네페스도 1.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장에서 좀 엔비디아랑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좀 크게 빠지면서 AI 하드웨어 쪽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이 관점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달렸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시선이, 그러니까 그 400m 계주처럼 AI 소프트가 움직였다라면 AI 소프트에 쪽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과연 만들어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에 모바일 그 소프트웨어, 우리가 이제 팡이라 그랬었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도 당시에 ARM이 먼저 가게 되고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애플이라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모바일 하드웨어가 갔었거든요.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면서 모바일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방금 말씀 팡이라는 종목들이 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챗GPT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GPT 스토어를 이제 오픈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이제 AI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그 부분이 과거의 모바일 사례를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시겠지만 애플보다는 구글이란지 팡이라는 종목들이 어떤 주가가 더 좋았던 경험치를 보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MS 같은 기업이 없을까? 그러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오늘의 종목에서 한국 컴퓨터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 기업은 있지만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있지만은 테마주는 있지만은 참 그런 대장이 없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우리나라도 그런 뭐 대장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여담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쨌든 AI 소프트 쪽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MS가 엔비디아에 이어서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나라는 MS 같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 컴퓨터 같은 종목들이 아마 앞으로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엔비디아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H뱅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됐듯이 마찬가지로 한국 컴퓨터 같이 AI 소프트 관련돼 가지고 부각이 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출연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뭐 퍼스트 무브로 해서 이 종목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대장이란지 관련주는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선택을 하셔도 충분히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시장이 또 빅테크 위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질문 좀 드려봤고요. 이어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섹터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어서 이 부분도 함께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에 현재 시간 화요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잘 안 나올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로 잘 나올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방전이 좀 오래됐다가 다시 한번 오르는 시점이 좀 된 건지 바닥 진짜 찍었다고 판단해도 괜찮은 시점인 건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닥 정도는 잡았다는 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갈 것인가? 거기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탄산리튬 이 가격이 중국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게 되면서 톤당 10만 원 이하 정도 계속 바닥을 좀 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이 나왔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좋았었던 2020년, 2021년도 정도 그때 같은 경우 지금 탄산리튬 가격 3배, 4배 정도 되는 가격이었었거든요. 그 정도 가격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은 그러니까 탄산리튬 가격이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좀 바닥을 다지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봐야 될 게 또 그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극재 수출 단가가 어쨌든 우상향하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좀 봐야 됩니다.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 어쨌든 판매량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판매 증가율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33% 성장했지만은 올해 16%까지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만족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바닥 다진 정도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바닥만 다지더라도 저는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가서는 또 북미의 증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2차 전지에 좀 작용이 되는지 여부가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바닥은 다졌고 그리고 바닥을 다진 구간들 속에서 앞으로 좋아질 만한 이슈가 있느냐 그런 확인 정도만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에서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질문 드려봤고요. 바닥을 찍은 건 맞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상승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좀 빅테크 위주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약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수는 봤을 때 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면서 1% 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수급도 좀 들어오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전일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조정이 좀 예상됐는데 비교적 완화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SML이 이 어닝 쇼크 이후에 TSMC가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 목표치를 이제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했던 부분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통상적으로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3분기 가이던스를 먼저 좀 발표했던, 항상 실적 발표 이전에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엔비디아에 가장 많은 칩을 공급받아서 서버를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에 오히려 이 성장 전망치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전체적인 어떤 낙폭의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3%대 하락을 했었고 엔비디아가 이 여파로 10%대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초 우리 장세들의 흐름들 좀 봤을 때는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 대형주 중심의 이 조정폭들이 좀 더 나오고 있는 흐름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동발 리스크들이 좀 더 소강 상태에 놓이면서 수급이 좀 더 개선된 요인,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증시 역시도 1분기 실적 장세 이 기대감들이 조금 더 완화된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투톱 보면 삼성전자 0.26%, SK하이닉스도 0.92% 정도로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와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완화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장중 끝까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LS, 현대퓨처넷, 한국가스공사, 하나금융지주, 롯데에너지머티리얼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LS가 현재 한 4.7%, 4.8%대 주가 형성 좀 하고 있는데 전일 미국의 이 IRA 세제 공제 이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 수급을 좀 개선시키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미국 법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 약 1,365억 원의 IRA 세액 공제액을 좀 받게 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LS그룹주가 최근에 이 AI 산업 개화에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된 수급 이슈가 좀 굉장히 좀 부각됐었고 견고한 북미 그리고 유럽향 이 변압기 교체 수요가 공급자 이 우선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형성하면서 계속한 어떤 이 수급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뭐 이 재무적 영향을 좀 차지한다면 해상 케이블 부분에서 연 30%대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S의 경우에는 미국 사업들에 대한 본격화 여기서 확장성들을 좀 더 고려해 본다면 세액 공제액에 관련된 이익 개선 효과가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기조 안에서 향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LS 살펴봤습니다. 세액 공제로 인해서 이익 개선 효과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럼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도 이어서 함께 만나보시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S바이오메딕스, 코아스템 캐몬, 아스트, 포스코엠텍, 에코프로비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4.6% 상승한 23만 8천 원. 반도체 섹터가 오늘 일시적인 좀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니까 반사적으로는 뭐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한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 또는 추정치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IRA 세액 공제액을 좀 차감했을 때 영업 손실로 좀 전환했다는 점.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위안을 좀 상회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을 좀 증액시키는 어떤 요인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분기 기조보다는 2분기에 판가가 소폭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재 이 가능한 모멘텀은 이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수립되지 못했지만 연내 일정들에 대한 관련된 움직임들, 그리고 최근에는 에코프로 글로벌의 이 소규모 간이 합병을 좀 앞두고 있으면서 합병 기일을 5월 30일로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부분들, 향후에 헝가리 사업에 대해서 의사결정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 구조가 좀 더 간소화되면서 오히려 경쟁력 관점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이 오늘의 상승 탄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섹터의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단순한 변곡점으로 좀 판단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살짝 좀 밀리면서 이 수급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로 좀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을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종목 최현강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AI가 주목한 AI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점수 먼저 살펴볼까요? 신호 강도는 80, 실적 65, 모멘텀 70으로 종합 점수는 70점입니다. 70점 이상의 스윙 가능으로 뜨고 있고요. 스탁 함께 살펴보시죠. 스탁으로 살펴보시면 고유가, 고환율의 최근 수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동사의 실적이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72,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GKL입니다. 실적은 65점, 차트가 65점, 수급은 70점, 종합 점수가 64점입니다. 60점 이상으로 트레이딩 가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동사의 TP를 17,000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고환율에 대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0.15% 소폭 빠지면서 13,7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하이로코리아입니다. 하이로코리아 점수 보시면 모멘텀이 70점, 신호 강도가 60점, 수급이 65점, 종합 점수가 총 65점입니다.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탁으로 살펴보시면 네, 파이프 연결 부품인 피팅과 밸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석유, 해양 플랜트, 조선,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의 동사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조선 3사의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1.31% 강세 흐름 보이면서 27,15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AI가 선정한 오늘의 공략주 만나봤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종목들까지 함께 이어서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 그래도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우선 따라가는 종목으로 좀 컨택을 해봤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폭들이 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걱정이 좀 컸었고요. 총선 이슈 영향에 원전 섹터 관련된 산업이 좀 다소 좀 정체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측면, 중단기 모멘텀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됐습니다. 원자력과 화련, 그리고 화력과 담수 플레이트를 좀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두산 밥캣과 두산 퓨얼셀을 종속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 실적, 작년 실적은 비교적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1분기 실적의 기조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약 3,053억 원이 좀 예상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6.2%가 좀 하회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의 일시적인 어떤 수요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 기존에 확보됐던 수주량들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본다면 올해 2분기 이후에는 어떤 비교적 완화된 어떤 이익 기조 안에서 상반기 성장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 체코의 원전, 신규 원전 4기에 관련된 입찰이 4월 30일에 좀 마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수주 3파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 수주를 3파전에서 좀 탈락을 하면서 프랑스와 한국 이 두 나라 간의 이 격차가 좀 좁혀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되면서 이 기대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약 30조 원대로 좀 확인되고 있는데 6월 초에는 아마 최종적인 어떤 입찰 어떤 이 결과가 좀 공개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원전 섹터에 대한 수급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주량과 14조 5천억 원 규모인데
연평균 10조 원대 수주 잔고를 좀 유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추가적인 원전 신규 수주로 인해서 여기서 수주가 좀 가시화되거나 확정이 된다면 2025년도에는 안정적인 성장 베이스의 진입 효과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시가 15,040원 구간인데 현재 주가도 저는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9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사실 이 원전주가 여당이 밀었던 정책 중에 하나였기 네네. 때문에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같이 잘 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패배한 것으로 좀 결론이 났게 됐기 때문에 네. 정책 수혜주로 혜택을 받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AI 산업의 이 개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 로드맵이 뭐 글로벌 국가들이 많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력 수급이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전력 기기라든가 전선주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우리가 본질의 의미를 판단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글로벌 대안도 원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안전성을 좀 겸비한 소형 원전 모듈, SMR 사업 비중에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차 전력 수급 기본 회의 안에서도 우리나라도 신규 원전을 한 4기 정도는 더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이 총선 영향 때문에 좀 잠시 좀 세부안이 좀 발표는 좀 보류가 좀 됐지만 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된 세부안이 좀 확정될 것이고 이 부분은 여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쟁점보다는 앞으로 가야 되는 어떤 산업, 전력 수급이라는 어떤 기본 틀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본다면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AI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예, 따라갈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지금 3.3% 62,400원 현재 주가 형성 하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의 인적 분할로 설립되어 있는 이 현재 사실상 한국조선해양의 지주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뭐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조선해양도 있고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배당 수익과 상표권의 사용 수익을 주 사업, 주 수익원으로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의 진입 초기에 있고 여기에 관련된 누적 수주량들이 좀 증가되면서 이익 개선들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HD 현대가 향후에 배당 가치에 관련된 여기에 배당 수익원이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PBR이 0.58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1배 미만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 지주회사 가치를 우리가 좀 차지하더라도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조금 주춤한 수급적인 어떤 주춤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5월에 2차 세미나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안에 기본적인 세부 사항들이 확정되고 연내 ETF의 유입 조건들이 좀 확정된 시점 안에서는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이 지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조선업 호황에 따른 배당 가치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HD 현대가 향후에 나눠줄 수 있는 배당의 여력들이 다양하게 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자사주의 취득과 소강 요건들에 관련된 총주주 환원 정책의 가시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H현대 마린솔루션 이 기간 수요 예측을 좀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공모가 기준에서는 73,000원에서 83,000원 구간 여기서 이제 밴드 라인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한 83,000원이 최상단 위치가 좀 돌파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5일과 26일에 양일을 걸쳐서 진행되는 일반 공모 청약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HD 현대의 단기적 수급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4거래일간의 주가 낙폭들이 좀 상대적으로 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상장 기대감 여기 관련된 이 수요 예측과 공모의 어떤 청약 기대감들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단기적인 반등 안에서 저는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HD 현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현대 마린솔루션 IPO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도 함께 좀 짧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엔젤로보틱스 상장했을 때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았던 것처럼 현대 마린솔루션도 IPO하고 상장하게 되면 조선주의 좀 호재로서 힘을 좀 같이 보태줄 수 있을까요? 저는 조선주에 관련된 수혜보다는 조선기자재. 그래서 중소형주 안에서 우리가 뭐 조선기자재 업종들이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이 상장 기대감들을 좀 반영됐던 측면들이 좀 있었고요. 지주사 안에서는 HD 현대의 이 계열사, 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의 어떤 영향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크게는 HD 현대에 대한 수급 플러스 중소형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어떤 수급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현대 마린솔루션 공모청약까지 함께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농심을 준비했습니다. 농심의 가장 대표적인 스낵 브랜드 중 하나가 먹태깡인데요. 이 먹태깡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수출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됐고요. 음식료 섹터 중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시세가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고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먹태깡 트렌드가 고무적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라면 쪽에 대한 신제품 인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바닥 쪽에서 계속 꾸준하게 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면 더 레드, 순화군 안성탕면 이러한 신제품 판매가 전반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스낵 쪽에서도 견조한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태깡이 작년 말에 월 매출이 약 18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20억 원 정도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자 쪽은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먹태깡은 꾸준하게 인기를 유지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증가폭이 30% 정도 YOY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라면에 대한 수요 그리고 판매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라면에 대한 대중화 흐름이 이어지게 됐고요. 미국의 제1공장은 이미 풀 가동 중이고요.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약 50%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본이나 호주, 베트남에 있는 현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해서 1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KH 바텍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적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동력으로는 폴더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에 있어서 대표적인 수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폴더블 폰이라고 해서 플립 제품에서 휴대폰을 접게 됐을 때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이 우리 동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폴더폰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힌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KH 바텍이 이 수혜를 온전히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폴더블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서 2024년에 91% 정도 크게 성장을 좀 했고요. 24년도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YOY 대비해서 4% 정도 시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력으로는 메탈 케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메탈 케이스라고 하면 겉면만 케이스를 메탈로 바꾸는 게 아니라요. 홈 버튼이나
뒷면이나 테두리 그리고 내장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까지 모두 다 메탈 소재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통일성도 있고 오류가 나지 않기 때문에 꼭 같이 바꿔줘야 하고요. 삼성 갤럭시 S5부터 일부가 좀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S6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S24의 일부 모델에서도 티타늄 소재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프레임 케이스 소재가 도입이 좀 됐고요. 지난 4분기 매출은 YOY 대비해서 74% 정도로 큰 폭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이 잘 되면 티타늄 케이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성장 동력 두 가지가 같이 동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2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KG 이니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자체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보안 기술로서 IDC라고 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중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보안을 조금 더 철저하게 만든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정보 보호 투자 우수 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시장 내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인데요. PG 시장이 NHN, KCP, 토스 페이먼츠, 나이스 페이먼츠 이렇게 동사까지 총 4개 기업이 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4가지 정도가 있고요. 경쟁자가 적은 편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꽤나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19만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고요. 국내 안에서는 최다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종목은 KG 이니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전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PG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G 서비스 기업이 어떤 종목인지 좀 먼저 이해하고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G라고 하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결제로 향하는 문이다라고 쉽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카드를 결제하게 되면요. 쇼핑몰 에서 PG사를 통해서 카드사에 10,000원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이 10,000원을 승인하게 되면 카드사가 스스로 일부 수수료를 빼가게 되고요. PG사도 일부의 수수료를 빼간 뒤에 다시 한번 쇼핑몰로 이 금액이 전송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중간에 PG사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카드사가 온라인 매장을 일일이 신용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G사가 중간에 등장하게 되면서 온라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신용을 대신 평가해주고 대신 결제를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로는 PG 서비스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잡아봤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23년의 이용 금액을 보시면요. 1조 2,266억 원 정도로 YOY 대비해서 1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당시에 집 안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시키게 됐겠죠. 그러면서 큰 폭으로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엔데믹 이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문화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기저효과는 좀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주요 PG 업체가 4곳 정도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기업 중에서 동사가 두 번째 정도 자리하고 있다라고 매출 중에서 두 번째 정도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G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규로 등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좀 진입 장벽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4개의 기업들이 시장을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신규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부분인데요. W페이라고 해서 카드 정보 간편 등록 기술을 개발했고 실제로 특허도 출원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간편 결제라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 그리고 CVC 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을 했어야만 했었는데요. 이제 이 신기술 W페이를 등록을 하게 된다면 본인 인증만 거치게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카드
카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용 가능한 곳은 요기요, 인터파크, 제주항공 등 있는데요. 이 가맹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워낙 경쟁자가 적은 섹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안 쪽에서도 특히나 잘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미증시의 급락을 딛고 양시장 모두 1%대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히터블럭의 국내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카로 만나봤고요. 클라우드 중심의 성장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46억으로 전망되는 한글과 컴퓨터 함께했습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 저평가 매력과 주주 환원 기대감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